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사법부 예산은 2023년 2조 887억 원, 2024년 2조 1738억 원인 반면 법무부는 2023년 4조 2311억 원, 2024년 4조 3640억 원에 달했어요. 한국 사법부 예산 비중은 해외 사법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각국 법제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미국 사법부 예산은 375억 달러지고 약 50조 3천억 원으로 미국 전체 국가 예산의 0.5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미국은 재판연구원 등 법관 보조 인력의 확충,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한 서면 심리 판결제도, 온라인 ADR,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 등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제도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요. 유럽의 경우 전체 국가 예산 중 사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지난해 프랑스 사법부 예산은 115억 6,340만 유로, 약 16조 8천억 원으로 무려 2.31% 규모라고 해요. 스웨덴은 전체 국가 예산 중 사법부 예산 비중이 6%에 육박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해 예산은 680억 크로나, 약 8조 6천억 원이었어요. 사법부의 예산 소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로 법원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어요. 법관 한 명이 증가하면 직원과 법정, 사무실, 시설이 늘어야 하고 사건도 복잡해지면서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오래 설명드렸는데 빨리 예산이 많이 늘어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네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을 보셨으면 눈치채실 수 있으셨겠지만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명칭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위 법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감치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그냥 구속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법원에 의해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서 감치를 받고도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 것이에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양육비 미지급하면 처벌받는 법 규정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니까 만약에 갑자기 실직을 했고 기존에 가진 돈도 없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악화되어 지급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법원의 명령에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라고 해요.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판사는 위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어요.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던 사안이었고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성판사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혼한 아내는 이행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어요.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최초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에요.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이혼한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어요.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 쇼츠에서는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설명해 드릴게요.